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3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확정됐다. 둘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규제가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핵심 변수다. 셋째, 연준의 늑장 대응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에 러시아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정글이나 산악지형을 갖고 있어야 게릴라전을 통해 초강대국과 싸울 수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리 많이 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평원지대가 많고 개활지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러시아군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연방준비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정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증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원에 나갔던 파월 의장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나는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했는데요. 사실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FOMC 멤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들을 마음껏 피력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의장이 어떤 숫자나 방향을 얘기하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는데 이번에는 연준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FOMC도 12월 정도 남았는데 자기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준 의장이 내가 이번에 0.25%포인트 올리는 걸 지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막상 회의가 끝나고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아니면 0.5%포인트를 올렸다. 이러면 아무도 연준 의장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말을 믿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연준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통화정책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0.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연준 내 좀 매파, 그러니까 지금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0.5%포인트를 올려서 물가를 빨리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오는 게 아닌가? 너무 큰 폭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를 파월 의장이 한 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교통정리를 한 셈인데요. 추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변수인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극적인 상황 전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없다면 연준은 긴축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 유가와 밀, 옥수수 같은 식품 가격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출국입니다. 하루에 400에서 500만 배럴을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압력을 넣기 위해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가 바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을 막을 경우에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다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국의 물가가 폭등하는 결과가 났겠죠. 서부 텍사스산 중전류만 해도 배럴당 $100를 일찍 넘어섰었죠. 지금도 $110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가가 더 오르면 안 그래도 높던 물가 상승률이 더 커지게 되고 연준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인 부담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빨리 서두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점에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문제가 유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연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물가라는 게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회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약발에 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듯이 정책도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아니면 새 정책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효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 1년 안팎 많게는 18개월 이상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럼 왜 금리를 올릴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계속 뒷날에도 계속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올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발에 듣는 기간 동안에 경기가 둔화한다면 높은 유가가 지속이 되다 보면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들도 마진이 줄이게 되고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유가가 사실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인데요. 그러면 점점 경기는 둔화하는데 금리 인상 부분이 효과를 듣는 시점 이 부분이 서로 만나는 게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하는데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은 경기가 더 나빠지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경기는 둔화하는 아주 고약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오일 셔클을 겪은 다음에 미국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길을 가는 건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연준의 의지 그리고 유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